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흠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달다 보면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3회 이상 변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견 참조할 만한 내용이긴 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일단 개인회생 신청이 있어서 최근 대출이라 하면 보증금고에서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하는 대출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처 소명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의 경우 법원, 재판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신청일 기준 1년 또는 2년 내에 받은 대출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지침에 의한다면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지방법원의 경우는 전년도부터 받은 대출 등 시기를 정하여 이에 속하는 대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고 사용처 불명의 재산이나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도박, 주식투자 등 사행성 높은 행위에 사용된 경우 과다한 낭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등의 보존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최근 대출이 문제시되어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월변제금과 변제율의 문제,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이에 따른 개인회생에 있어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를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신청을 하였는지는 그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의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 내용, 강제집행 대상 재산의 유무, 변제 계획안 등 집안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사행성행위 과다한 낭비를 한 다음 이를 변제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낮은 변제율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재산을 은닉한 금액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 중 사용처 불명의 금액이나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사용되는 금액이 큰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이른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시켜주고 있습니다. 법원의 보존권고에 응하더라도 원칙적인 이른바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인 변제기간 안에 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만약 원칙적인 이른바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인 변제기간 안에 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는 생계비를 낮춰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서 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 발생 원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변제율을 올리기 위하여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박,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 사행성행위, 과다한 낭비에 사용된 금액을 이른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보존권고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이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도박,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스포츠 토토 등 사행성 행위, 과다한 낭비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관련한 영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이에 따른 개인회생에 있어서 비면책 채권의 해당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네이버 지식인 상담에 관한 답변을 다는 분들이 최소 3회 이상 변제하라고 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3회 이상의 변제는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상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제625조 제2항 제4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에 따른 면책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에 임박하여 돈을 빌린 경우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져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최근 대출이 존재할 경우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대출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이를 이른바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른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위하여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처 소명이 되지 못하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의 사용처에 대한 최대한 성실한 소명을 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 기각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금이 상승되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은 신청인이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인이 대출금 사용처를 최대한 대리인 사무실에 알려주어야 하고 대리인 사무실과 협조하에 대출금 사용처 소명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대출이라고 하여 3회 변제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해당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 결정 후에도 별도의 변제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회생 면책 결정 후 이를 별도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직면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인파산 면책제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임금 사기죄의 성립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 3회 이상 변제하여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형사상 고소를 당하지 않으므로 최근 대출의 경우 3회 이상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출을 3회 이상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 대출을 3회 이상 변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일정 기간 변제하여 온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변제 3회라는 요소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처분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불법 영득 내지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최근 대출의 경우 지급불능 상태나 이러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편취의 범위가 있었는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판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대법원 1996년 3월 26일 선고 9호도 3034 판결인데, 차용구매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이 편취의 범위의 전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한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6년 4월 28일 선고 2012도 14516 판결입니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의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 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였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 능력에 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대출에 관하여 3회 이상 변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3회 이상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경위,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돈을 빌려준 사람, 즉 대주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하금심 판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 594 판결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여 채무 초과가 있던 상태에서 2,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한 내용을 축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점, 대부업체는 신용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대출금 등 채무 내역과 연체 이력을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채무 상태와 변제 자력을 인식하고 있었다 보아야 하고, 더군다나 대부업체가 고율의 이자를 받는 이유는 대출금 위해수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이므로 대출 신청자가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거나 대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아니면 대부업체에 대한 편취 범위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대출 당시 피고인의 소득으로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대출 원리금 상환은 가능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것은 다른 대출의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아 대출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빌릴 당시 대출 심사의 기초 사실과 관련하여 속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나 변제 자력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속적 거래관계, 가까운 관계 등으로 인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하여 신용상태를 알고 있으면서 고율의 이자로 대출하여 준 대부업체의 경우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제 능력이나 변제 자력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한 것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게 된 경위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분할 상환은 가능하나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이 되지 않아 원금을 일시 상환하게 됨으로써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경우 대환 대출이나 투자 수익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편취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최근 대출이 존재한다면 최대한 성실히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대출과 관련하여 3회 이상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사기죄 고소를 할 것인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의 형사상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고소가 있을지 여부, 언제 있을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달린 문제이고 채권자가 사기죄 고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최근 대출을 3회 이상 변제했는지 여부라는 단순한 기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해당 대출도 포함하여 진행하되 진행 시기 등에 대하여는 대리인 사무실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비면책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는 비면책 채권인지 여부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일단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인지 대리인 사무실과 상담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되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을 통하여 대응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에 주의할 점,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 무조건 3회 이상 변제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을 꺼려하시는 분들을 보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해결한 다음 사기죄 성립 여부 및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다투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